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재작년에는 원외 보수정당 행사 강연자로 나와서 좌파 성향 영화 만들면 히트친다. 뭐 택시 운전사, 암살, 베테랑 등을 꼽았고 뭐 정우성, 문소리는 좌파고 나훈아, 소유진은 우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거의 리스트업을 자체적인 리스트업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뭐 서울의 봄을 좌파의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고 자유촌영맨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사장은 중도적인 인물 세우면 안 된다. 중립적이다, 신사다 그런 사람 안 된다. 노조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장성철 소장님.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에 대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던 영화들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좌파 사상에 물들은 적은 또 없고 그냥 좀 진보 진영을 지지를 하고 또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여기에 출연했다고 해서 그것이 좌파 영화다. 좌파 성향의 영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보수 노조들이 잡아서 언론 노조에 있는 분들을 스케이트장 보내고 형광등 갈아 끼는데 보내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MBC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 노조에 있는 분들을 좀 보도의 중심적인 중요한 자리에는 뭐 배치를 하지 않고 조금 비보도 있는 곳으로 내보내고 또 스케이트장 보내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지 어디가 그냥 장악을 했으니까 좋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섰으니까 이제 진보 노조 쪽, 언론 노조 쪽 사람들은 또 다시 스케이트장으로 보내버리겠어. 스케이트장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해서요. 이제 스케이트장은 갈 수가 없어요. 그 형광등 가는데 보내야 되겠어. 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KBS처럼 뭐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와 원한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향되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당했으니까 복수해야지 그렇게 이용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어떤 본인들의 입지 이런 거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적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 영화로 꼽은 게 설국열차, 기생충, 그 공동경비구역 JSA. 이게 감독이 누구냐면 박찬욱, 봉준호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뭐 좌파라고 뭐 보고 싶은 뭐 영화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좌파로 찍기 시작하면은 스스로가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좀 부적절하지만 일단은 하더라도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현명하게 해야지 답도 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보 같은 거고 저는 장성철 소장님의 MBC가 언론 노조에 장악됐다 이거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 장악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뭐 이 불행의 시작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명박 이제 박근혜 이때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신사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고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 게 그런 거고 스케이트장 얘기가 나온 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의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러면은 언론 노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다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론 노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성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단지성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 아니다. 이게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 이런 시각은 저는 좀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3노조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시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제1노조에서 어떠한 뭐 MBC를 지키자 그런 행사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3노조에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어떤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보고 월요일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저의 생각과 판단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건 있죠.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들어와서 박문진 이사장 바꾸고 MBC 사장 바꾸면 나는 MBC에서 잘리겠구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정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그냥 MBC 구성원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냥 공영방송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으면 쟤는 정말 손봐야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쪽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하고도 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까 봐 너무 두렵기도 하고 신물이 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3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해야죠.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제가 2010 그 파업 이후에 사실은 그 총국으로 발령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신천 아카데미에서 다녔고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징계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당사자고 그 노동행위 소송을 해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보도국에.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후배들도 그렇고 이 일을 전혀 겪지 않은 맞아요. 후배들도 본인의 일을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권력을 감시하고 네. 올바른 언론의 그럼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희가 플레이어가 돼서 안 이렇게 하는 그랬으면 거는 구성원들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양쪽에 다 친해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서로 불신과 피해 의식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었으면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후폭풍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